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는 아무래도 뭐 개혁신당 얘기가 제일 많으셨죠. 그래도 제일 많이 물어보죠, 신인규 위원장한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싸움 구경에 대해서 언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네. 주제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이준석 대표랑 관계가 과거에 예. 한때 지도부를 같이 했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예. 참 평가를 제가 좋은 소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뭐 그렇지만은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네. 뭐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과거에 인연도 있었고 하지만 또 할 말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도 여기 이러다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깨질까요? 근데 깨질 것도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결합이 돼야 깨지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법적으로도 결합이 안 돼 있고 그런가요?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통합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네. 이제 좀 뭐랄까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네. 통합 선언만 먼저 한 것이지 네. 이게 뭐 통합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깨졌다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에 대한 사기극을 펼친 거 아니냐. 사기극까지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기극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안 됐는데 통합을 안 된 거를 통합인 것처럼 설법상에 올려놓고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모습들은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금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개혁신당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좀 제도적인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이어서 그 대목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가정입니다만 실제 당이 이렇게 깨지면 그 보조금 받은 거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제가 현직 변호사지만은 이 부분은 네. 뭐 검토해본 바가 없고 뭐 검토해보면 정당법을 봐야 되겠지만은. 되나?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권이 불신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죠? 꼼수 탈당, 꼼수탈당, 위성정당, 위성정당, 뭐 등등등 해서 지들끼리 꼼수와- 밥그릇 싸움. 꼼수와 위성, 위장 이런 게 판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정치가 지긋지긋하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좀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좀 정치를 바꿔달라.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해달라.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아마 기대도 가지셨을 텐데 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을 발표하는 대국민 사기극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의원들을 넣어가지고 6억이라는 돈도 타내고 또 깨지고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1, 2당의 위장과 꼼수와 위성에 못지않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참담하고 참 우리 한국 정치가 이래서 미래가 있겠는가. 예. 그래서 더더욱 저는 뭐 제 길을 더 열심히 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심동행에게는 뭐랄까,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민심동행은 사실 저런 길을 유념하고 만든 이제 그 창준위를 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야, 진짜 충분히 예상될 만한, 예견될 만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신인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악감정 없고요. 제가 뭐 한때 몸을 담았던 사실은 뭐 받은 게 더 많죠, 제가 그 당 생활하면서. 그래서 네. 또 국민들께 참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건데 네. 저는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그 기회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적 사기죠. 저는 기회주의를 비판을 하고 나왔고, 사실 뭐 기회주의의 문제가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그 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라는 이런 정치인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신선한 이미지를 계속 활용을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건데, 네. 뭐 오늘도 온다 보니까 관훈 토론인가 아마 그런 네, 할 겁니다. 토론회도 지금 하고 있던데, 네네네. 그런 영향력과 기대를 가지고 기성 정치인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한, 네. 그러니까 더한 짓을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좀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기성세대에게도 절망하시고 이런 젊은 세대, 물론 뭐 정치 경력은 전혀 젊지가 않습니다만은 네.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도 실망을 한다면은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정치 세력이 담아야 되는가 예. 라는 고민들을 다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중심이 된 바텀업 형태의 시민정당을 저는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성 정치인들 쓸 수 없다.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판을 뒤엎어버려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더 굳게 가지게 됐고, 예. 전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이준석,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는 전 예. 국민들 앞에 엄중히 머리 박고 사죄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기도 했고 이준석이라는 뭐 인물, 이 정치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깝다 이제 이 정도로 갔는데 사실은 좀 많이 뭐 이 대표를 다 이 대표구나. 준 대표를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관록의 정치인 이낙연 대표에게 이거 낚인 거다.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군요.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다. 민주 세력이나 이낙연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낚였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덜어 하던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든데 예. 이준석 대표는 그 과정에서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양두구육을 한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투샷이 나왔는데 네네네. 저 두 분은 자신들의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통합을 결정한 당사자들이지 네네. 누가 그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 코미디다. 예. 사실 둘 다 국민들을 속인 제가 아까 정치적 사기라고 네네네. 표현을 했는데 네. 정치적 사기의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피해자죠. 저 두 분은 공동의 가해자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가피해자 논란으로 이걸 덮고 싶지가 않고요. 그냥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피해자 가해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인 저런 정치꾼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예. 전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식의 초비현실적 기회주의가 등장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이번 차제에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저도 동의하는 게 어쨌든 이 개혁신당의 명분이라는 게 이제 표를 달라고 이번 총선에서 내밀 구호 중에는 이 거대 양당 정치 썩었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태 정치라고 비판을 많이 할 텐데.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중도 무당층이 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이 계파 싸움을 뭐 큰 틀에서 보면 계파 싸움이 맞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봐라 가치와 비전이 다른 사람들, 철학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급하게 떴다방식으로 정당 만들면 이거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미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려서 아쉽긴 한데. 제가 이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결별도 없다. 왜냐면 통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그거야 약속 통합 아닙니까? 이거 약간 썸 탄 거니까 정식 관계가 아니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썸 탔는데 돌잔치부터 먼저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통합 쇼인데 예. 사실은 사기극이잖아요. 설 앞두고 예. 정치적 사기극을 펼친 건데 저는 뭐 저분들 다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저는 지적받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예. 전 이거 양두구육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란 이름 이제 부끄러워서 못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개혁진보신당이라고 제가 불러드렸어요. 예. 근데 개혁진보신당도 이건 진보 진영에 대한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가 그냥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양두구육에 빗대가지고 예. 이제 개고기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이거는 굉장히 개고기당. 개고기당. 아니 왜냐면 양두구육의 사자성어가 양머리를 걸어놓고 예.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감히 이거를 개혁신당이라는 개혁이라는 이 좋은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개고기당으로 제가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만드신 건데 예. 제가 제일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분들의 그 오만과 독선이에요. 그게 예. 뭐냐면은 1번, 2번 당을 구태로 몰지 않습니까? 아주 어두움으로, 예, 예. 아주 강한 어두움으로 모는데 본인들은 더 어두워요. 그래 놓고서는 국민들 앞에는 어떻게 와서 포장하고 또 사기를 치냐면은 이런데도 어두움 찍을 거야? 못 찍겠지? 1번이면 못 찍겠지 도저히. 손가락 자르고 싶지 못 찍겠지? 그러면 우리 안 찍고 배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린 뭐든지 할 거야. 우리는 좀 덜 어두워라고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못 찍고 배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한테 마치 표 맡겨놓은 것처럼 예. 너무나도 오만하고 예. 너무나도 독선적이다. 예. 예. 전 이런 태도를 보면서 참 이게 한국 정치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더 큰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이 더 새롭게 하겠다라는 예. 신선한 이미지까지 얻어서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기 때문에 예. 저는 감히 개고기당으로 명명하니까는 반박하고 싶으면 와서 토론을 해도 좋고 예. 본인들의 행동이 떳떳하면은 국민 앞에 와서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예. 근데 밝히지도 못해요. 그냥 각자 언론 플레이만 하지. 이게 정말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11의 이 전파를 낭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뭐 어차피 예. 이어서 질문하실 테니까. 네네네. 이준석 대표는 제가 개혁신당 9버전 네. 그때는 개혁신당으로 제가 부를게요. 그래도 뭐 인연 가치가 있었으니까 이번 당은 개고기당이지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사당화 비판을 했거든요. 왜 예. 사당화 비판을 했느냐?
최고위원, 천하람, 예. 허은하, 이기인, 음.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들이 다 지도부를 하죠. 그렇죠. 사무총장, 예. 김철근, 예. 그 전에 정무실장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다 그냥 이준석 사단들이 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당화라고 안 할 수가 있나요? 그 사당화란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에 와가지고는 통합하고 나서 뭐 배복주 씨를 놓고서 뭐 이렇게 옥신각신 뭐 류호정 그 의원을 갖다가 뭐 평가를 하더니 시작은 류호정했지만 끝은 배복주. 그러다 이제 배복주에 대해서 그 부대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을 혐오주의자로 몰았고 공격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 이준석 대표. 이준석 본인.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에서 노동당이 1인 사당이잖아요. 예, 예. 거기선 당중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입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이 김정은이에요. 예. 똑같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개혁신당, 뭐 개고기당, 개고기당이 이준석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복주 사과해라 나가라 문제 안 일으켜도 일단은 내 심기를 건드는 사람 같이 못 가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남한에서 당중앙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일이 없는데 심지어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뭐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의 국민의힘 거기에서도 당중앙이라는 생각은 차마 안 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는 제가 야 이거는 노동당의 당중앙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이 나는가. 예. 너무나도 심각한 사당화에 오류에 빠져 있다. 예. 그게 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오만과 독선이 그렇게까지 더 확산된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관통하면서 저도 뭐 신규 위원장님 나오신 방송도 챙겨보고 뭐 이제 여타 케이블, 종편, 지상파 다 보고 유튜브도 다 보고 왔는데 거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비판이 뭐냐면 특히 이준석 대표를 관통하는 비판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어떤 축출 국면에 놓여졌을 때 막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엄청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체제하에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곳에서 나를 이렇게 찍어내고 뭐 눌러버리고 압박을 주고 겁박을 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것이다. 국민의힘의 배복주였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국민의힘의 배복주. 국민의힘 당시에는 본인이 겪었던 그런 서름이나 어떤 자기가 했던 비판 지점들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지금 배복주 씨에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주말 내내 언론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보다는 비유를 좀 찰지게 하자면은 예.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예.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아. 돼서 더 심하게 괴롭히는 이제 예. 그 케이스죠 사실은.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가 배복주 역할을 했던 이준석 대표가 네. 이제 나와가지고 거의 당 중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저는 배복주 씨에 대해서 그렇게 원치 않고 이러면 통합을 안 받았어야죠. 왜 통합을 받아놓고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해서 예. 나를 혐오주의자로 몰았으니까 당신은 함께할 나가라. 수 없다. 나가라. 예. 그럼 나가더라도 그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도 없이 그냥 이낙연 대표한테 아 배복주라는 사람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려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이게 무슨 그 뭐랄까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한테도 그 글을 올리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올리기 그렇죠. 싫은데 그걸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마어마한 지금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민주주의라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네.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씨의 입장에 있을 땐 제가 이준석 대표를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면서 당원들 모아서 소송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배복주 부대표 저는 얼굴도 모르고 예. 전 그분에 대한 평가도 없어요. 예. 알지를 못하니까. 예, 예, 예. 그렇지만 이런 사태에서는 제가 배복주 부대표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거는 제2의 이준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이나 SNS에 어떤 당원이 입당 절차를 밟기도 전부터 뭐 예를 들면 넌 안 돼. 너 걔는 안 돼. 나에 대해서 안 모욕감을 나와는 갈등 국면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안 돼. 나와 어떤 토론을 했던 사람의 네. 아내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만약에 글이 올라갔다. 아니, 정확하게는 당 대표를 혐오주의자로 몰았다.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글을 썼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첫째.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그런 말 안 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못 하죠 그런 말. 근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SNS 그렇게 써버려서 김종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말에 한 거 보고 저도 김종민 의원의 인터뷰를 그렇게 막 길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혁신당이 이제는 개고기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양두구육의 후폭풍 속에서 이 개고기당의 이준석 대표는 결국 본인의 사당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복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사당화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당화 비판 거세게 했거든요. 예. 제가 2년 동안 아마 비판의 총량은 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그 사당화의 주체가 윤석열이든 예. 이준석이든 예. 똑같은 행태를 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퇴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분은 뭐 우리가 더 이상 선거로 심판할 길이 없어요. 예. 이 대통령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당화나 이런 1인 정당의 모습을 계속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평가하실 겁니다. 뭐 분석, 진단, 해설은 저희가 다 한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는 한 것 같은데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뭐 전망이나 예상을 좀 해보자면 뭐 너무 어려운 예상입니다만 지금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회의한다고 했는데 뭐 그 안에서 뭐 들려왔던 내용들이 뭐 이것도 이제 그 기동량으로 듣는 얘기인데 저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회의한다고 사람들이 최고 지도부들이 모여봐야 분위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당이 첫 번째 이제 쪼개지진 않을런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거는 그 기존에 있었던 이 합당 약속을 다 어기고 다 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도적 법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들어갔던 게 다시 빠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분당이나 이런 절차가 없다면 그대로 간다면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르는 게 가능한 건지 일단 저는 이제 그 대목이 궁금하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조금 부분이야. 저도 예, 뭐 그건 선관위나 관련 절차를 좀 더 알아보거나 뭐 이의제기가 아마 있겠죠. 거기에 예. 대해서는 뭐 절차에 따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통합쇼, 그러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약속 통합쇼는 이제 그쳐지겠죠. 네.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죠. 더 안 팔리니까 국민들이 속지 않으시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못 간다. 이거는 같이 가면 오히려 더 이제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어색하잖아요 이제는. 예.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에서 뭐 최고위원회도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한 두세 번 하고서 이제 문 박차고 이제 나간 상황까지 된 건데 예. 저는 여기서 뭐 가피해자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분들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이라서 뭐 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으셔야 맞는 것이고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네.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정치 그만하겠다 하면은 네. 오히려 국민들께 좋은 거고요. 이분들이 정치를 그만하면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고 예. 아마 이낙연, 김종민 요쪽 세력은 모르겠어요. 뭐 당을 또 만들어서 더 가실지는 좀 의문이고 뭐 아니면 이낙연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건 지켜볼 사안일 것 같고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계를 떠날 걸로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전 이번 총선에도 글쎄요. 국민들께서 1, 2당이 너무 싫지만 예.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들 앞에 표 맡겨놨다라고 마치 새로움을 가장해서 국민들을 또 속여먹는 이 소위 말하는 지금 개고기당 행태에 대해서는 예. 엄청나게 저는 국민들께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아마 냉정한 평가 내리실 것이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싸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국민들 앞에 이렇게 처신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과거의 어떤 실수를 답습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바른 미래당 같고요. 지금 상황. 더 심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렇게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타가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의원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정당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때 의원 수도 많았어. 바른정당 40명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뭐 예. 바른미래당은 그 이후에 또 합친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보수로 나와가지고 진보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진보에서 나오면서 깨지고 보조금만 수령하는 듯한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대국민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뭐 분노 유발 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 국민들께서 더 정치 혐오가 더 생기는. 예. 근데 뭔 정치를 바꿉니까? 바꾼다는 소리 나지를 말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이런 정치 평론도 오늘도 뭐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기사가 다 도배가 됐던데 저는 좀 이제 지겹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제는 언론인들도 좀 반성하시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정치가 잘못돼서야 되겠습니까? 혼탁합니다. 비단 정치만의 잘못입니까? 네.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무너지는 소리가 아마 국민들 귀에는 다 들리실 텐데 예.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런 합당이 없었다면 지금쯤은 뭐 이제 어떤 기사들이 정치면을 많이 달궜을진 잘 예상은 어렵죠. 뭐 역사의 가정은 없기 때문인데 어쨌든 바른 미래당보다 더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더 아무튼 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이 인사들이 모여서 거대 양당 심판하겠다더니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기 힘든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자유, 예. 공정, 예. 상식 이제 이런 단어 쓰기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네. 좀 민망하죠. 민망하죠. 근데 이제 개혁. 근데 개혁이 지금 개혁신당이 보이는 모습이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이렇게 오염시켜 놓고 정치인들 권한도 크고 언론에서 주목도 많이 받아서 솔직히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점 하나만 올려도 다 보도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유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상식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3년 동안에 다 파괴를 해버렸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런 식으로 개혁, 새로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더럽혀 놓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거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언어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과 성찰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얘기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억지 통합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보다 기대를 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을 거고요. 이제 저처럼 혹은 뭐 신규 위원장처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거봐라 그럴 거면 그냥 개혁신당 버전 1으로 가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합당을 했느냐 돈 때문이었느냐 통합쇼. 왜 쇼를 했느냐 왜 또 개고기를 팔았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겠죠. 6억짜리 개고기면 몇 g입니까? 6억짜리면은 200g씩 한다 그러면 이제 심지어 국가에서 불법이죠. 개고기도 불법이 돼가는 불법 정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지금 유예 이렇게 기간이 되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6억이라는 돈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득권이고 진짜 우리들의 세금이에요. 근데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소비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분노를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돈 쓰는 건데 국고보조금으로 그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그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안 지죠.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뭐 좀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세금 들어가는 거 이해해 주자 했는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당 얘기를 했으니까요. 양당 공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 조간, 오늘 뭐 어디 저기 저널리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모든 데에서는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됐고 실제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7, 8%가 민주당보다 더 나온 어떤 상위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국민의힘은 공천이 잡음 없이 돌아가는데 민주당은 공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잡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비교를 하는 분들이 실제 많이 있더군요. 그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도 하고요. 예. 자리를 줄 수 있는 게 많고 예. 또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대패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게다가 또 뭐 이준석, 뭐 유승민, 뭐 이현주, 신인규 소위 이런 좀 쓴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깃발 달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없죠. 이미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천 국면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은 있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253개 지역구에 다 공천해서 국민의힘의 공천 리스트 명단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대되는 인물 없어요. 그 안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저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갈 때 쓴소리 할 만한 인물이 보입니까?
전혀 없거든요. 다 그쪽 편들만 있겠죠.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자기 검사, 편들 용액관,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개혁과 뭐 뭔가 발전적인 어떤 개혁, 무슨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한 관계, 이건 전혀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잘했냐, 조용하니까 잘했냐, 저는 그냥 조용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자리도 많이 현직 의원들이 있는 데다가 야당이니까 줄 수 있는 자리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내용이 원래 있던 정도 수준의 내용이 전 있는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양비론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양당 체제의 모순과 그 양당 체제가 잘못되고 있는 걸 저는 깨자고 나와서 저는 신당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양비론은 아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대안 세력으로 얼마만큼 반성과 성찰과 내부 혁신,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가? 예. 확답할 수 있습니까? 했다고 국민들 앞에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대안 세력으로까지는 신뢰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견제는 좀 해라. 근데 견제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민주당한테 또 표를 줘야 되나? 그리고 다수당 일당으로서 그동안의 지난 국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왔는데 별로 개혁 성과도 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참 국민의힘을 바라보나 민주당을 바라보나 뭐 양당에서 얼마만큼의 공천 잡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별로 두 당 다 지금 매력적으로 끌리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차선책, 차악을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예. 몹시 냉정하게 평가 주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오전자로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 게 상당 부분 이제 한동훈 효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공천 방식이나 이런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과히 하더군요. 그 부분도 좀 그건 전 동의가 안 동의 안 되고요. 되고요. 한동훈 효과라고 할 건 없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뭘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등 관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정치 포퓰리즘. 뭐 예를 들면 의원 정수 줄이자, 뭐 세비 깎자 이런 식의 그 상당히 그 반정치에 편승한 예. 포퓰리즘적인 공약만 던졌을 뿐, 이분이 한 거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호떡 사 먹은 거랑 셀카 찍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에 그 갈등 국면에서 그 다소 목소리를 냈던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요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에서 떨어져 나온 개혁신당이 지금 중간지대에서 헛스윙을 연발하면서 거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 지금 찍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창당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대안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 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전 복귀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는데, 그만큼 이제 이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아 가지고요, 뜨거운 시기라, 관심이 아무튼 폭발하는 시기인지라 정당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 그 국민의힘 쪽은 가장 핵심이 좀 남아 있잖아요. 뭐 이제 영남 공천 쪽은 아직 뭐 시작도 안 하고, 지금까지는 뭐 이제 공천은 저는 뭐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 이제 개혁, 혁신한다고 해가지고 현역 의원 물갈이하거나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다 잘라내고 좀 이렇게 뭔가 중도 확장성으로 가는 공천이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싸우지 않게 인사들끼리 아무튼 갈등 안 나오게 잘 눌러주는 공천 방식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후자 쪽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언론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애둘러 하는 것 같고, 이제 후자 쪽이라서. 근데 아직 본 게임인 뭐 지금까지 에피타이저고 메인 디시가 안 나왔잖아요. TK, PK 쪽은 조용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PK는 일부 손을 좀 대고, 네네. 뭐 서병수, 조혜진, 또 누굽니까 김태호 김태호. 이렇게 세 분 조정을 해서 이제 PK 쪽은 지금 단수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했죠. 예.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거기는 들어갔잖아요. 이제 해운대 갑이죠. 네, 맞아요. 이제 물론 뭐 거기는 하태경 의원이 비운 네네네네네. 자리입니다만은, 네네. 어찌됐든 이미 PK 쪽에서는 조금씩 손을 대고 있고,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건은 TK 공천, 굉장히 어려운 공천의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예. 이런 상황인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물갈이라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정당이 더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생산적이고 좀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아젠다라고 하는 뭐 인구 재앙이나 여러 가지 기후 위기나 이런 위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다 죄다 검사, 뭐 대통령 친구들 내지는 뭐 함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내지는 네. 소위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핵관 내지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엄청나게 정부만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간지대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의 공천 목록을 나중에 다 확정이 됐을 때 쭉 한번 나열해서 한번 이름을 쭉 보시라. 거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수준의 국민 눈높이의 발언이나 예. 정치 행보를 보일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못 찾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무슨 이번에- 개혁 공천이고 개혁입니까? 이게. 예. 그냥 장난하는 거지. 잡음을 없애는 공천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는 보고 잠잠히 죽어가는 공천이라고 해주십시오. 잠잠히 그 개구리 삶은 물에 올려놓듯이 잠잠히 끓이는 공천입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만나 뵙고 있는데 좀 이거 늘릴 순 없습니까, 편성을? 늘 수 있죠, 그럼요. 늘릴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예. 자주 이게 나와주시면 좋죠. 궁금해서. 금요일에 예. 이미 주말에 이제 많이 평론하셨겠습니다만 전 또 한 번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카이스트의 졸업식에 가서 또 입틀막 경호를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했던데 이거를 저는 뭐 더 이상 뭐랄까 이제 뭐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미 진보당 강성희 의원한테 하는 거 보고 나서는 뭐 일반 국민들한테 더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좀 자리의 성격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서요. 과연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정의당 대전시당의 어떤 대변인이라는 이유로만 해서 뭐 이 경우가 오바스럽지 않은 경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강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요. 여권 인사들 중에는 이게 뭐 어쨌든 경호 프로토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이제 이런 식의 평가거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사실 이런 사안을 맞닥뜨릴 때마다 저도 좀 세련되고 예. 좀 고급된 평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외 사례도 좀 네. 갖고 온다라든지 네.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오바마의 좀 발끝이라도 좀 따라갈 만한 자질이 보일 때 예. 그때 그런 평론도 하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고급지고 세련된 평론 자체가 아깝다. 예. 어차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번에 보면서 저는 그 입을 또 틀어막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경호에 대해서 이거는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경호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호 사안이 아니어서 경호 얘기를 가져올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호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만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알기를 진짜 멀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근접이니까 그때 저는 경호의 이슈가 맞다고 보는데 예. 경호라고 해도 그런 식의 과잉 경호를 하면 안 되죠. 먼 거리에서 그 당시에는.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소리를 쳤는데 그건 당연히 강성희 의원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세련되게 대처했으면 오히려 반사이익도 엄청 얻었을 겁니다. 예. 잘못했으니까 네. 강성희 의원이. 근데 그걸 잘못했다 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내는 장면은 국민의 대표자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에 대해서 뭐 예.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라도 국민의 대표를 그렇게 대해도 되나? 그럼 과연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지? 예.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했더라면 예. 이번에 카이스트 졸업생은 정말 국민입니다. 정말 국민이에요. 국민이죠. 예. 아니 이분이 녹색당의 시당 대변인을 하든 뭘 하든 아니 국민이에요. 예. 근데 국민에 대해서 경호 사안도 아닌데 소리 질렀다고 해가지고 입을 또 틀어막고 또 끌어냅니까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뭐 소위 속된 용어로 진짜 개돼지로 보는가 국민들을 예. 이 인식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너무 절망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경호처의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월급 받죠?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 찔러줍니까 통장에? 국민들이 월급 줍니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국민으로 자기한테 봉급 주는 자기 주인인데 예. 자기 주인의 입을 막고 끌어냅니까? 그런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저 경호처 직원들 다 징계하고 문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개가 주인을 물면 근데 문책 안 하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아마 저거 수행한 경호처 직원들 아마 포상 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포상 내지는 저거 보답으로 승진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더 그렇게 하라고? 모든 직원들이 다 경호처 직원처럼 저렇게 대통령만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라고 네. 아마 이거를 갖다가 롤모델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지도자에 대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이런 나라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 되면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진짜.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쯤 예. 가면 막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틀마켓에서 사지 연행됐던 그 전북의 한 지역에서 열렸던 행사는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자리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아주 근접거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보당이라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에게 뭔가 고성을 지르는 분위기였다고 그쪽은 뭐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행되는 동시에 이제 고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달리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였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졸업식이잖아요. 졸업식의 주인공은 졸업생들이고 카이스트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졸업식이어서 아까 언급했던 전북특별자치도 이제 그 관련된 행사와 이 카이스트 졸업식은 전 엄연히 다른 성격의 행사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한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주인공은 졸업식의 주인공은 졸업생 아닙니까? 근데 주인공을 연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진짜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야 진짜 국민을 무슨 어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구나. 근데 개도 저렇게는 안 끌어내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요즘은 뭐 동물들도 굉장히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렇죠. 살 비비고 같은 침대에서 그럼요. 자고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요. 근데 전 아까 두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인식 매우 저는 참 처참한 지경이고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면요 그런 인식 갖고 있어도 그냥 상종 안 하면 돼요. 예.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음. 우리 국가 원수입니다. 예. 공식적인 대표자예요. 근데 예. 대표자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인 국민을 인식하는 태도가 저 따위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불쾌하고 예. 또 하나는 경호처의 직원들도 누구를 위해서 본인들이 존재합니까? 대통령 경호하죠. 네. 잘 해야죠. 네. 그럼 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사람은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인데 그 주인인 단 한 사람이라고 해도 국민이면 주인이죠. 예.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저런 식의 처신을 한다? 본인들이 포상을 받을지 용돈을 받을지 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세를 한들 그 이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되죠. 정말 저는 참 대한민국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아까 그 개고기당 얘기하면서 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예. 뭐 정당이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지금 모든 게 엉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카라카라님께서는 신인규 위원장 응원하신다면서 편성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부탁도 그거는 농담이었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래도 지금 뭐 양대 거대 정당에서 뛰쳐나와서 예. 정치 한번 바꿔보자고 정말 고군분투는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끝까지 제가 노력을 더 제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인데 아무튼 뭐 서울의 소리에서 또 저의 이런 또 아주 부족한 이런 평론을 또 듣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직한 바른 정치인이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 응원해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 뭐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카이스트 졸업식과 관련해서 제 고향이 대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관련돼서는 다 잘 아는데요. 1층은 졸업생들만 들어갈 수 있겠고 검색을 다 했고요. 그래서 뭐 신원 조회는 완벽하게 다 된 상황에서 1층의 졸업생들이 참석을 하는 거여서 그렇게 과하게 과잉 경호를 할 이유는 하등 없었다. 거리도 거리입니다만 위험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R&D 예산을 4조 넘게 삭감한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온다고 했을 때 이 카이스트 학생들 분위기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멋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왜 오지? 라는 반응들이 절대 다수였을 정도로 양심이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뭐 축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대통령이 와서 결국에 한 얘기는 R&D 예산 대폭 확장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라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뭐 대로 주고 말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금년 예산 다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중소기업 중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주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10억 원의 예산을 확정받았는데 정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5억밖에 못 주겠다고. 그래서 직원들 다 뽑아놨는데 지금 직원들 자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단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정부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도로 뺏은 상황이 됐는데 그 얘기를 카이스트 학생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축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이제 막 가까이에서 고성 지르고 할 텐데 그거 했다고 이렇게 사지연행하고 입틀막 했다는 거는 이거 뭐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주제는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할 건데 참 이분이 지금 15일, 17일에 이어서 지금 비공식 활동을 재개한 걸로 보입니다. 15일에는 뭐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유재국 경위라는 분 순직 4주기 맞이해가지고 뭐 추모 편지하고 선물 보냈다고 하고요. 그저께는 이정재 씨하고 넷플릭스 대표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김건희 여사 활동이 재개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분은 뭐 공식 활동, 비공식 활동은 구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 계속 물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쉰 적이 있나요? 추측을 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뭐 일 안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글쎄요, 참 어느 정도 국정에 현재 네. 개입하고 있는지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예. 저는 지금 명품백 수수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은 그 뼈대는 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지금 총선 국면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주가 조작 사건부터 모든 게 지금 올스톱 상태인데 저는 이거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심판을 넘어서서 예. 저는 그 응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예.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예의주시를 하고 그 부정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인 그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나 특검 관련된 그런 의견은 신규 위원장께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차치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연장을 해보자면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재의결을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냐? 근데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네. 지금 국회의장도 김진표 의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안 되는 법을 쓴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관행적으로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 재의결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유불리 계산하다가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너무 정치적 고려가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탈표가 나오면 이탈표가 나오는 대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덮는 공범이 되는 거니까 예. 재의결을 시켜라 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재의결을 지금에 와서 뭐 할지도 저는 의문이겠지만은 예. 하더라도 이게 부결됐을 때 예. 그럼 과연 그 부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을 얼마만큼 더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저는 진짜 제가 신당을 하려는 입장에서 의석 하나만 있어도 예. 진짜 한 100인분은 할 것 같거든요. 예. 의석 하나만 있어도. 근데 그렇죠. 네. 그 167석을 가지고도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 어떤 의혹 하나도 뼈대를 밝혀내지 못하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이거 견제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묻지마 옹호, 예. 묻지마 지지를 대통령실에 보내는 정말 예. 권력의 딸랑이들만 다 저기 앉아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정상적인 세력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회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략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쳤다. 예. 매우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는 끝까지 하셔가지고 국회에 꼭 입성해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신인규 위원장께서. 근데 민심동행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네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플랫폼 정당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비례 정당으로. 그래서 이 플랫폼 정당 안에 이제 플랫폼 안에 어쨌든 민심동행도 같이 태워지는 게 옳지 않냐라는 그런 요구, 제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안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예. 저는 일관되게 제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다소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더라도 예. 저는 원칙을 끝까지 제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더하는 사명 같은 것은 예. 여기서 무슨 뭐 당연히 배지 하나 달아가지고 제가 소리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죠. 예.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이런 혼탁한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가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을 외쳐야 된다. 우리가 조회 시간에도요. 예. 좌우 양렬 정렬하면요 쫙 흩어지거든요. 예. 기준점이 있어야 기준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기준점으로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제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런 뭐 비례정당 무슨 뭐 꼼수 쓰고 이런 거에 제가 합류할 생각도 없고 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저는 그렇다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저는 일단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정당 만들 때 지금 떴다방이나 이합집산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원칙을 지키고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정당 그리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바텀업으로 정치인들 중심이 아니라 예. 시민 정당을 구현하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주인된 정당 그리고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3세대 정당으로 정당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여는 100년짜리 명품 정당 만드는 게 저희 꿈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주춧돌 내지는 이제 기초돌, 예. 기초돌을 놓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이고 지금은 뭐 국민들께서 워낙 양당에 지금 너무 힘드시고 예. 또 새로 정치하겠다라고 나오신 분들도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신, 정치적 혐오와도 제가 함께 또 극복해야 될 저의 숙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상적인 정치의 모델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간절한 꿈입니다. 민심동행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가 잘 마련돼 있고요. 유튜브에 민심동행을 치셔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규라는 정치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넘어서서 민심동행이란 창준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알아보시려면 그쪽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한테도 뭐 너무나도 원칙 하니까 원칙 네.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그럼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치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럼요. 다 세력이 해야 되는데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정말 원칙을 지키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동지들이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럼 부족한 거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안 하거나 예. 아니 그렇다고 제가 원칙을 또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니 학교 가는 게 원칙인데 학교 안 가는 게 자랑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주인된 정당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정말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지금도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 그분들도 본인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또 마음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용과 실질과 컨텐츠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저는 뭐 소위 말해서 힘을 합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뭐 당명에 집착할 생각도 없고 제가 가고자 하는 정치의 길 그 원칙만 지켜진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저는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있다. 매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일도님 신인규 같은 정직한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이84님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바른 정치 하시면 훗날 다 알아줍니다. 100년짜리 명품 정당 바른 길 옳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예, 뭐 국민에게 선택의 권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댓글도 보이고 여론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자리니까 뭐 이재명으로 뭉치자 이런 댓글도 보이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우 뭐 신인규 위원장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좀 계십니까? 그럼요. 많이 저희가 있습니다. 당세가 좀 약해가지고. 저희 기준 3만 명 계십니다. 3만 명이나 계세요? 예. 아이 뭐 당은 금방 만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월요일 시간 함께 나눠봤고요. 혼란의 대한민국 다이나믹 정치권을 오늘도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과 함께 분석해보고 또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